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를 줄이기 위한 네 번째 경기 부양책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700억 달러 규모의 이 안에는 특히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3,700억 달러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주별로 경제활동 재개를 부분적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도 문을 열게 해달라는 시위가 주말에 많은 주에서 열렸습니다. 레드 스테이트에서는 티파리 등이 주도한 시위가 많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시위는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비난하거나 아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짜며 심각하지 않다는 피켓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경제적 피해는 이해하지만 바이러스가 컨트롤 안 된 상태에서는 결국 경제 활성화도 실패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여러 차례 시위대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듯한 말과 트윗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나 치사율을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뉴스는 변이 될수록 약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널싱홈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널싱홈은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를 질병통제국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감옥에서는 수감자의 73%가 바이러스에 대해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대부분의 주에서 경제 활동이 제한되고 있지만 주마다 오픈할 수 있는 필수 업종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와이오밍주 예비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미국은 그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거의 지금 4만 1,000명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76만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지금 24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돼서 16만 6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그 PPP요, 그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서류는 다 접수하고 어제 그 저녁에 제가 제 친구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본인이 둘째 날 접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결과 다 끝났다. 돈 벌써 다 동난 지가 며칠이 됐으니까 2차를 준비해라. 이렇게 친구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렇게 답을 하더군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마 이제 또 의회가 휴회이기는 합니다만은 지난 주말에도 스티브 무누신 그 재무장관과 미국의 그 상원, 하원, 양원 의원들이 논의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게 4,700억 달러 규모인데 이 4,700억 달러에서 가장 많은 것은 1차적인 PPP에서 사람들이 너무 혜택을 받은 사람만 혜택을 받았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할당이 됐습니다. 1,100억 달러 직접적인 PPP예요. 그 직원들 그대로 고용하고 있고 뭐 유틸리티, 렌트비 같은 거 쓰면은 결국은 이제 그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그렇게 할당이 됐고 나머지 600억 달러는 또 다른 스몰 비즈니스 융자 프로그램이요. 뭐 있잖아요. 잔잔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750억 달러, 250억 달러는 테스트를 하는 비용으로 하는데 이것까지 이제 민주당이 많이 밀어붙여서 성공을 했는데 민주당이 실패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실패한 것을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가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주정부와 시정부의 지원금은 주지 않는다. 이건 이제 간단한 거죠. 지금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나 트럼프 대통령은 주정부나 시정부의 연방정부에서 돈을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돈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오픈해야지 하고 경제활동 그 리오픈을 하지 않을까봐 미룰까봐 그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경기부양책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번이 그 2조 2천억 달러였고요. 세 번째가. 그래서 이 네 번째인데도 아마 이것 가지고 어림없다. 개인적으로 지금 1200달러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저도 못 받았습니다. 아직. 은행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사용하시는 은행이 어떤 은행이냐 해서 주로 이제 그 미국의 메이저 은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받으신 것 같고 그 어카운트를 은행 어카운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때 국세청에 그 메이저 주요 은행과 링크를 시켜두신 분들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받으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개인적인 부분에도 돈이 지난번에 그 1200달러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이 뭐 대다수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저런 여러 가지에서 결국은 빚은 굉장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처럼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국민들과 사업체를 도와주고 하는 것을 공화당이 별로 원치 않는 것이죠. 항상 그 민주당이 돈을 퍼주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비난을 하는데 지금은 그 공화당이 오히려 더 많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죽하면 지난번에 보도를 지난주에 해드렸었던 것처럼 심지어는 이미 숨진 사람에게도 오더라라는 게 있잖아요. 체크가 급하게 그만큼 숨진 사람인 줄 알고 체크가 아니라 돈이 입금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사람에게 전부 빨리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오류 같은 것이 나온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정부, 주정부의 지원금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이죠.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어제도 뭔가 그 인터뷰를 하고 스피치를 하면서 울컥하던데요. 그 부분이 결국은 공무원들 그 봉급을 적어도 10%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매세, 여러 가지 지금 세금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사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시정부에서 쓰는 돈은 전보다 더 많아졌죠. 이 테스트 비용 등등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 것 같고 굉장히 시위를 그 여러 곳에서 여러 주에서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리오픈을 해라.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다 하면서 텍사스는 이제 오늘부터 그 공원이 문을 열었고 학교는 아직까지 그 문을 닫았지만 텍사스, 플로리다주 또 그 콜로라도, 일리노이, 테네시, 메릴랜드, 인디아나, 뉴햄프셔 또 워싱턴주에서도 2,500명이니까 워싱턴주가 굉장히 그 시위대 숫자가 많았어요. 다른 지역은 어떤 지역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뭐 몇십 명에 그친 그런 곳도 있고 하나는 캘리포니아주 하면은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지금 연방과 여러 가지가 다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시위가 있었거든요. 헌팅턴 비치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빨리 문을 열어라 하는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그 텍사스주라든가 일부 주에서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요. 시위하는 사람들이 Fauci was wrong. 왜냐하면 앤토니 파우치 백악관의 이제 그 태스크포스의 중요한 인물이면서 전국 엘러지 전염병 그 연구소의 소장인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자꾸만 안전하게 될 때 문을 점진적으로 열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뉴욕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기자회견을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앤드류 쿠오모도 마찬가지 주장이고 또 게빈 뉴섬 주지사도 마찬가지 주장을 합니다. 주로 이제 민주당 주지사들이 꼭 민주당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 감염자와 또 이제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섣불리 문을 잘못 열었다가 또다시 제2의 웨이브가 나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앤토니 파우치 박사와 주로 그 사람은 이제 그 의료 부분의 전문가이니까 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간 것이
이번에 그 연구소이고 그 연구소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이제 시골, 뭐 텍사스 이런 지역은 좀 그 텍사스도 사실은 감염자가 많아요. 거의 한 2만 명 정도는 될 텐데요. 그 확진자가. 그런데도 뭔가 이 공화당색이 강한 곳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지 된다는 시위를 굉장히 많이 해서 Fauci was wrong. 우리는 따르지 않을 거야. 파우치가 앤서니 파우치가 말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fake crisis, 이거 가짜 비상사태다. 전혀 이런 일이 없는데 뉴욕에 병원에 가면 병원 텅텅 비었고 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헌팅턴 비치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종이에다가 이런 것을 써서 시위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My choice. 젊은 여성이 이 낙태와 약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거죠. 그런 문구를 들고 나서 마스크를 그려놓고요. 마스크도 이렇게 X표 하나하나를 그었어요. 뭐 마스크가 뭔 필요가 있어? 하면서 그 밑에는 내 선택은 또 그 트럼프 2020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는 투표할 것이다. 이런 것. 그리고 오픈 나우. 이제 오픈 나우 이 정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 시위대는 올게닉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올게닉의 시위가 많았고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티파리라던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그 보수적인 어떤 그 단체에서 주도를 한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시위를 하면서도 자동차에서 안 나오고 시위한 사람도 있어요. 마스크 쓰고 시위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위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 덴버 같은 데서는 콜로라도주에서 한 사람이 본인이 이제 포로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하는 헬스케어 워커이기도 한데 이거 좀 뭐를 알고 얘기를 해라. 뭘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뭐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미네소타, 미시건 이런 주 다 좀 해방 좀 시켜라. 리오픈해라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말로도 또 트윗으로도 했고요. 그렇게 많은 성조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난주에 시위가 있긴 했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로 그 대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성조기는 처음 봤다고 얘기할 정도 그런 그 대규모 시위는 아직 없었고요. 주지사들은 대체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기 전에는 테스트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리오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파우치 박사가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주말에 이 같은 그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 6분 정도 오늘 ABC 방송과 아침에 그 인터뷰를 하던데요. 다 이해는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좌절 이런 것을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이 경제가 리오픈 되려면 지금보다 테스트를 2배 내지 3배는 더 해야지 된다. 지금 미국이 하루에 한 12만 명 정도도 테스트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 테스트한 그 숫자가 400만 명 조금 안 됩니다.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이라고 칠 때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ABC 방송의 앵커가 물어봤어요. 스테파노폴로스가 그 본인 이제 나도 증상은 하나도 없는데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 했잖아요.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이 파우치 박사 해고하라고 하는데 그 해고하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파우치 박사가 경제에 해가 된다는 거 물론 본인도 다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리오픈을 하면은 그때의 그 역풍은 누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앤토니 파우치. But unless we get the virus under control, the real recovery economically is not going to happen. So what you do if you jump the gun and go into a situation where you have a big spike, you're going to set yourself back. 네, 그러니까 진정한 그 경기 활성화는 완전히 바이러스를 잡고 나서야지 된다. 만약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태에서 그냥 총부터 집어들고는 행동을 해버린다면
그런 상태와 그 리오픈을 섣불리하는 것이 마찬가지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조심스럽게 점차적으로 리오프닝 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는 것을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백악관에서는 빨리 그 리오픈하기를 바라고 또 그 주지사들에게 권한을 준다고 했는데, 리오픈을 하려면 4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2주일 동안 그 주에서 그 확진자가 점점 그 줄어들어야지 되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줄어드는 그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테스트, 추적과 격리, 그리고 병원의 준비, 병상 같은 것, 그리고 4번째가 개인의 그 마스크 쓰는 것, 거리 두기 해서, 테스트 같은 경우는 꼭 뭐 이 사람이 감염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감염이 됐다가 회복된 사람들 그 항체 반응 같은 그런 그 테스트도 해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바이러스는 과연 우리의 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추적과 격리는 한국이나 그 중국과는 달리 미국은 그 이 같은 추적과 격리를 담당을 할 인원도 조금 모자란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추적을 너무 그 대단하게 할 때 미국은 이제 고소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라이어빌리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분명히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만이 뭐 인구도 작지만 사회적인 격리를 굉장히 잘했고, 이태리 같은 경우가 초기 그 격리에 실패를 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진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4가지를 좀 잘 해야지 되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제대로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보건 전문가들은 테스트 아니다, 뭐 추적과 격리도 아니고 병원 준비 그렇고 뭐 모자란다고 하니까요. 뭐든지 많은 것이 마스크, 6피트 이 부분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개인적으로는 그 4번째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회적인 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3주일 안에 대단한 이런 그 세컨 웨이브가 오기 때문에, 세컨 웨이브가 한꺼번에 쫙 그 감염자가 늘어나면은 그때 병상이 모자라는 거죠. 뜨문 환자들이 발생하면 그래도 치료해주고 하니까 또 금방 뭐 나았고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데, 갑자기 확 퍼지는 거, 그것 보러 이제 그 웨이브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 치료도 못하고 병상도 모자라고 제2의 혼란이 온다. 이게 지금 그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의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이와 관련해서 굿뉴스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널싱홈은 제일 처음에는 그 LA 카운티에서 경고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체적인 이슈가 돼서 모든 널싱홈은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뭐 심지어는 증상이 있는 경우라도 질병통제국에 직접 보고를 해야지 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보통 이제 영화를 보면은 바이러스가 나오잖아요. 바이러스가 나오면, 바이러스가 변이 되면 그 변이 되는 바이러스는 더 독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한 20여 명의 그 전문가, 완전한 그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해서 그 뉴욕타임즈의 전문 기자가 보도를 한 것을 보니까요. 물론 이 시절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위험한 우리의 이 시절이 지나가도 일상은 전과 같지는 않아진다는 거죠. 마스크 쓰는 것이 아주 그 평범해지고, 몇 개월 더 이 이후에도 그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뭐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 도널드 맥닐 주니어라고 뉴욕타임스의 이 과학 전문 기자가 쓴 그런 기사입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조심하지 않으면은 3주일 만에 다시 바이러스가 확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은 압니다. 숫자를 압니다. 그런데 물론 뭐 사망한 사람도 댁에서 숨졌다거나 이런 경우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얼만큼이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그 감염자 숫자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꼭 테스트 기구가 모자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증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테스트를 합니까? 증상이 없어도 뭐 한국처럼 테스트 받고 싶다 하면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 지역이 뭐 본인이 원하면은 예약을 해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감염자가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염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는 것은 치사율, 치명률이라고 한다면서요. 요즘에는 치명률을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치명률이라는 것은 그 치사율하고는 조금 달라서 치사율은 그 병으로 인해서 아무튼 숨진 사람 한다면 치명률이라는 것은 이 병,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행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숨진 그런 사람 이제 치명률 계산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치명률도 그래서 다 기구마다 지금 다르게 나오고 그만큼 바이러스를 모르고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건데 다행인 것은 이 변이 과정에서 이상하게 굉장히 바이러스가 이상하게는 아니고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그렇겠죠. 변이 과정에서 약해진다. 그리고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로 변이 되면서요. 뭐 스페인에서 뭐 영국, 프랑스 넘나들고 할 때 변이가 될 때마다 약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약해지기는 한다 하더라도 지금 뉴욕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병원 밖에 이렇게 냉동 트럭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냉동 트럭 정도가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가장 심각한 독감보다도 더 심각하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유행병이라는 것의 끝나는 시점은 항상 바이러스의 이 치명성 그리고 의료 기술 개인의 행동에 달려 있잖아요. 또 맨 마지막 개인의 행동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핸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maybe 세 번째 개인이 핸들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 끼고 뭐 손 깨끗이 씻고 하면은 조금 나아지고 아니면 바이러스를 얕잡아 보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집에 친구 데리고 와서 이제 엄마 나 오늘 뭐 현신이랑 같이 잘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의 나이는 생각도 안 하고 대학교 다니는 딸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를 얕잡아 보면은 오히려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설명들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바이러스가 오하이오주의 한 감옥에서는 수감자 73%가 감염이 됐답니다. 오하이오주의 경우는요. 오하이오에서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마린 그쪽 지역 이름을 땄겠죠. 마린 코렉션 인스티튜션에서는 1828명이 감염됐는데 수감자 가운데는 사망자가 없고 직원이 이 가운데 109명이 감염됐는데 직원 가운데서는 1명이 사망하셨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 전체적으로 뭐 지금 한 거의 12,000명 정도가 감염돼서 거의 500명 정도가 숨지셨는데 그 가운데서 12,000명 정도 가운데서 2,000명이 넘는 2,400명 정도가 2,426명이에요. 이 수감자인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케이스의 20%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정도로 어디서 뭔가 그냥 그 수감자의 73%나 같이 있는 사람들의 감염될 정도. 그러니까 널싱홈이 이렇게 중요해지는 거죠. 널싱홈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질병통제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널싱홈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12시간 안에 질병통제국에 직접 보고를 하고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환자이건 그 스텝이건 그 너싱홈에서 지내시는 분들이건 스텝이건 누구든지 그 증상이 있다 하면은 그 모든 환자와 환자의 가족 이런 분들에게 72시간 안에 알려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양로시설에서 3명 이상이 그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8,000명 정도, 이것보다 숫자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8,000명 정도가 지금 양로시설에서 숨졌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오늘 지나가면 4만 1,000명 정도 사망자 나올 것 같은데요. 4만 1,000명 가운데서 8,000명이 양로시설에서 숨졌다 하면 이것도 몇십 퍼센트예요. 20%입니까? 5분의 1이잖아요. 5명 사망자 가운데 1명이 양로시설에서 사망을 했다. 한인 그 사망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병통제국에서 이 같은 그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그룹별로 피해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그 10개 그룹이 바로 또 이제 그 이 양로시설이거든요. 뭐 제일 잘 알려진 게 그 커클랜드 워싱턴 주에 있는 바로 그 라이프 케어 센터, 이름도 또 라이프 케어 센터네요. 거기서 이제 40 몇 분이 숨지셨으니까요. 앤드류 쿠모 주지사도 뉴욕 주지사도 좀 전에 그 브리핑 할 때 보니까 110명이 뉴욕주의 양로시설에서도 사망했다. 뭐 그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버지니아도 그렇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다 마찬가지여서 리오픈할 때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그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은 그 주별로 한번 볼까요? 하면은 미국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독감 시즌에 지금 딱 그 시기를 맞춰서요. 독감 시즌에 숨진 사람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같은 기간에 더 많거든요. 4만 1,000, 뭐 지금 700명 정도가 된다면 이 정도 시기에 독감으로는 한 4만 1,000명 정도가 그 숨졌고 4만 905명 정도가 숨졌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욕이 뭐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주도 많고 숫자는 이제 별로 그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독감으로 이때쯤 숨진 사람이 3,408명인데 지금은 그 사망자가 뭐 18,800명 정도가 되니까요. 캘리포니아주는 독감으로 숨진 사람이 더 많아서 이쯤 됐을 때 4,701명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은 1,177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시 뒤에요. 여러분들께 꼭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건 큰 문제네요. 지금 4월 달에 연방정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테스트도 다 무료고 그리고 치료도 무료다.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나면은 그 연방정부가 리임버스 해주는 형태로 모든 그 치료가 무료다. 단지 이제 기자들이 그 서류 미비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하게 답을 하진 않았어요. 생각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병원과 환자 모두 아주 그 깜깜한 곳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물론 지금 뭐 이런 일들이 처음 있으니까 아마 뭐 뭔가 그 파이널라이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그 보장받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환자 치료를 미루기까지 한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뭐 체크 오는 문제 또 그 스몰 비즈니스 융자 되는 문제 그런 것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아주 쉽게 이렇게 좀 그 한숨을 돌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역시 그 처음 우리가 겪는 그 대단한 그 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오밍주에서 예비선거 코커스였어요. 와이오밍 코커스였는데 그 코커스가 그 우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겼죠, 당연히. 72%대 28%라고 하는데, 그 위너 테이크스 올이 아니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가 대의원 10개를 가져가고 10명 그 대의원 숫자 플러스가 됐고 샌더스 후보가 4명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오밍주도요. 2016년도에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겼었던 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 당시에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12포인트 차이나 꽤 큰 차이로 이겼었는데 뭐 지금은 뭐 캠페인을 어차피 안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는 조 바이든 후보는 거의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싫어하는 비율이 높아요. 아주 그 바이든 후보는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워낙에 그 버니 샌더스 후보를 좋아했었던 사람들이 아직 그 충격을 다 그 잊지 못하고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 다 불호감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 불호감나 바이든 후보 싫어, 트럼프 대통령 싫어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바이든 후보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고요. 그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이 그래도 두 사람 중에서 구태여 선택하라면 두 사람 다 싫어한다는 사람 중에서는요, 유권자요.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낫다는 것이 MBC 뉴스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부터 15일까지 공동 여론조사한 결과고요. 오차 범위는 3.7%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여러 그 주지사들과 문을 먼저 열고 싶어 하고 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텍사스주라든가 플로리다주는 먼저 그 리오픈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은 주지사가 하겠습니다만은 계속 리오픈을 압력을 넣을 경우 이게 그 대통령에게 이기는 싸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원래의 그 낮은 그런 뭐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뭐 그 각 주에서는요, 주지사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그 주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망자와 확진자가 많으면 많은 주일수록 주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80몇 퍼센트, 게빈 뉴섬도 83% 지지를 받고 있고 앤드류 쿠머 뉴욕 주지사 79%, 또 그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80%, 그밖에 많은 워싱턴 주의 주지사는 오히려 조금 낮네요. 67%, 그래도 23%포인트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올라간 거고요. 이런 형태로 주지사들 지지도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40%대 한 사람도 없고 50%대 한 사람도 없고 지금 지지율이 낮아야 60% 되고 많으면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처럼 한 83% 되는 거고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제일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주지사들과 싸운다면 크게 그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시장도 그렇고 게빈 뉴섬 그 주지사도 그렇고 시위대에 시위하는 것에 따라서 리오픈하지 않겠다. 우리는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리오픈하지도 않겠다. 과학과 데이터의 근거에서 리오픈하겠다. 이런 것들이 각 시장과 이제 그 주지사의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밖의 뉴스로는 많은 내용들이 그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네,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뭐 보스턴 마라톤도 원래 4월 달이죠, 매년. 그런데 지금 9월 달로 옮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지금 전해드릴까요? 네. 지역에 따라 지금 그 필수 업종은 오픈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빨래방 오픈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이불 속에서 더 오래 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식 형태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가 빨래방은 필수 업종이고 저처럼 방송을 하는 사람도 필수 업종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는 뭐 병원, 약국, 뭐 선생님들 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던 어떤 형태로든 마찬가지가 되겠고 은행 또 그 바디샵
바디샵 문 닫은 데 많던데요. 또 수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이 너무너무 넓고 또 그 주지사의 성향도 다르고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주를 강타한 그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필수 업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통적인 필수 업종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하비로비라는 그 크래프트 만드는 그런 그 스토어잖아요. 이 스토어는 이 필수랍니다. 왜 필수냐면요. 마스크를 판대요. 그러니까 필수고 그리고 또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천을 판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뜨개질을 할 수 있는 뜨개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파니까 그렇고 그리고 Best Body Works 뭐 베스트 바디 워크 하면은 뭐 아무튼 샤워하는 것과 관련된 뭔가를 많이 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마찬가지죠. 비누와 또 이제 물을 닿지 않고도 씻을 수 있는 세정제를 파니까 필수가 되고요.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플로리다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아니 왜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가 필수 업종이어야지 되는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플로리다주의 주지사에게. 그랬더니 주지사 답이 지금 사람들이 스테이 앳 홈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월드 레슬링 이러한 것들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된다. 그리고 리코어 스토어의 경우는 뭐 필수 업종이고요. 마리화나 의료용 필수 업종인데 매사추세츠주에서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를 필수 업종으로 넣지 않으니까 의료용만 필수 업종으로 넣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오하이오주에서는요. 미국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하이오주 사람들이 강아지 그 털 깎는 것을 필수 업종으로 해야지 된다 하는데 주지사가 생각할 땐 그건 필수 업종 아니지. 뭐 사람 머리도 여성이건 남성이건 뭐 한 달 이상을 미장원에 꼭 갔었어야지만 되는데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강아지 그루밍이 무슨 이렇게 얘기해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고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총 같은 거 못 팔게 했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전국 총기협회에서 대대적으로 백악관에 아주 전국적으로 총기는 팔아도 된다 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로비라고 하는 거죠. 로비, 그 건스토어 오픈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골프 코스가 어떤 지역에서는 필수인 곳도 있어요.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역시 최종적인 결정권은 주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별로의 그 필수 업종에 대해서 이 주지사가 굉장히 권한이 강해졌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미국이 원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그 정부가 국민의 생활에 개입을 많이 하고 주정부와 시정부가 그리고 주정부와 시정부의 그 개입 그 권한에 대해서 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일정 부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리하여 미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약해지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레이티스트 뉴스들 그 헤드라인만이라도 조금 전해드리자면요. 지금 그 마스크를 쓰네 안 쓰네 이런 것이 이제 문화 전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고 브루클린의 너싱홈에서 55분이 숨지셨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런가 하면은 그 발가락에요. 그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뭐 가장자리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엄지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그 동상 걸린 것처럼 좀 빨갛게 되고 그런 것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앞으로 그 45일 동안이 가장 그 미국의 재정 그 역사상 중요한 때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의료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간호사들이 적절하게 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께 그 산타모니카에 있는 그 N95 마스크를 달라고 요청한 그 병원 간호사 10명이 정직됐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아예 간호사가 고소한 케이스도 있네요.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시간이 되는 것 같네요. 뉴욕의 간호사들인데 주정부도 고소하고 두 군데 병원도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간호사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뉴욕주 간호사협회가 두 군데 병원은 어디냐면요. 주정부는 주정부고 모티피오레 메디컬 센터와 웨스트체스터 메디컬 센터 고소한 이유야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 협회가 굉장히 많은 간호사들을 대변을 하고 있네요. 뉴욕주의 간호사가 상당히 많네요. 제가 좀 전에 숫자를 봤었는데 그 숫자가 어디 갔나요? 네, 42,000명이나 되는 뉴욕주의 간호사가 그렇게 많은데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의료진들 은퇴하신 분도 도와주세요 할 정도로 한창 그 심각했었을 때는 그렇군요. 지금 뉴욕에서는 그런 뉴스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은 지금 샵들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규제를 완화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는 쓰고 다니고요. 운동화를 파는 가게들 또 자전거를 타고 그 유럽의 그 전형적인 그 거리들 있잖아요. 그 사이에도 또 어떤 분은 그 면봉으로 아주 쉽게 본인의 입에 이렇게 가져가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그 길거리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그 강하게 처음부터 그 테스트를 시작을 했었던 곳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오픈을 하는 그런 그 정상적인 모습들, 정상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늘 뭐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내일 모레 수요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인데 이번에 그 지구의 날이 50회 되는 지구의 날인데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이 굉장히 그 깨끗할 겁니다. 물론 로스앤젤레스는 최근에 비가 많이 왔는데 꼭 비만 많이 와서 하늘이 깨끗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임시로라도 좀 쉴 수 있었던 거죠. 물도 임시로라도 조금 쉴 수 있어서 위성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물길을 찍은 사진을 보면은 좀 깨끗해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길이 맑고 물길이 맑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방법으로는 아니었었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대가가 너무 큰 거죠. 우선 경제적인 대가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숨졌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16만 명 거의 17만 명 정도가 숨졌는데 평생 아마 이렇게 깨끗하고 예쁜 그 노을을 우리가 또 언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말라야도 인도도 다 동물들이 요즘에 막 그 길거리에 나와서 걸어 다니는 것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슴이 멍해지는 좀 그런 기분은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특집할 것 같은데요. 그 의료 관련 질문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 풀어드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날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저도 정말 며칠 전에 가솔린을 넣었는데 $27를 넣었는데 스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도 또 스탑, 또 해도 또 스탑. 제가 가솔린 값이 그렇게 싸졌다는 것을 뉴스에서만 하고 생활에 적용을 못 시킨 거예요. 지금 뭐 배럴당 $15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럼 좋아야 되는데 나중에 알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슬프더군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가솔린 값이 이렇게 싸진다고 하니까. 강혜신이었습니다.